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난민들과는 좀 다른 난민들이다.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부산 해운대에 가면요. 제가 집이 부산이니까 부산 해운대에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베트남 난민촌이 거기 있었어요. 그 베트남 전에서 이제 포트 피플이라고 해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온 베트남 난민들을 해운대에다가 이제 거기 난민촌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때가 7, 80년대 때니까 1970년대, 80년대 서울 사람들 이게 참 서울 사람들 불쌍하다니까요. 서울 사람들은 그때요 이 월남 쌀국수 4라고 하지 않습니까? 4가 뭔지도 모를 때 부산 사람들은 벌써 월남 쌀국수를 부산에서 먹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해운대에서 만들면 서울 사람 서울 촌놈들이다. 하여간 그게 우린 난민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베트남을 떠나가지고 보트 타고 와서 해운대에서 살고 있어야지 난민, refugee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팔레스타인 난민은 국내 실향민이라고 독특한 개념이다 말씀드렸어요.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내 땅 거기서 갑자기 주민등록증이 뺏긴 다음에 실향민증이 온 거예요. 난민증이 나온 거예요. 이게요. 어이가 없는 거죠 솔직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1차 중동전쟁 뭐 이스라엘인들은 뭐 그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 끝났어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건국됐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이 좀 살고 있네. 누굴까요? 남아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누굴까요? 우리도 괜찮습니까? 약간 돈 좀 있는 지주들은요. 그 당시 뭐 전쟁을 벌릴 때도 우리도 일제시대 때도 그런 배신자여 이런 뭐 친일파 등등등이 있었던 것 같이 돈이 있던 팔레스타인 지주들의 약간 이스라엘 당국한테 돈 좀 찔러준 다음에 우리를 저 일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 같이 보지 마십시오. 아유 저기 돈 좀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잘 지내 봅시다. 나 이게 원래 땅도 있고 말이야 원래. 내가 몇 %씩 바칠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돈 좀 있던 팔레스타인 지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힘없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만 다 서안지구 가자지구로 다 쫓겨나가 버리고 그나마 돈 좀 있던 우리를 똑같은 팔레스타인이라 보면 안 되지. 지주들이 이스라엘 땅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됐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딱 보니까 야 돈이 있건 없건 다 아랍인들 아니야? 저 땅 지그들 아랍인들이 지주라고 갖고 있는 저 땅 우리가 먹어버리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지주들도 불쌍하죠. 잘 살 줄 알았지 저거들도. 돈 좀 뇌물 좀 찔러주면. 그런 게 어딨어. 다 죽이는 이스라엘군인데. 야 이스라엘 군 당국이 저 땅도 뺏어와. 그래서 강제로 다 뺏어버려요. 안보라는 이유로. 국가안보. 어디선가 많이 듣던 말이죠.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돈이 있는 아랍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저 땅도 강제로 이스라엘 국유화를 한다. 다 뺏어버려요. 그냥 다 뺏어버려요. 뭐 소송 걸어도 땅 다 줘 그냥. 그냥 다 국가에서 그냥 강제로 뺏어버린 거예요. 국유화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시 팔아버려요. 이 모든 그나마 마지막에 남아있던 이 아랍인들의 땅을 싹 다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땅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이자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추앙을 받는 다비드 벤 구리온. 지금 국제공항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주도로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에 아랍인들 돈이 있건 없건 철저하게 탄압을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서안지구랑 가자지구 두
정말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서한지구 여러분 뉴스 보면 한번 보시라니까 사진이요. 이스라엘을 먹은 그 지중해 연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라라라라라라 여기야 지중해 선 기후야 올리브 야야야 오 와우 그거와 달라요. 서한지구는 그냥 사막이에요. 거기서 너희들이 굶어 죽든 그냥 다 들어가라. 이런 집단 난민촌 계획을 세운 사람도 다비드 벤 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총리이자 현 국제공항 이름 주인 이 사람입니다.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이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로 몰려 들어간 국내 국내 난민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욱하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내 땅 돌려둬. 내 땅 저기 내 우리 땅이었는데 저기 유대인들이 지금 농사짓네. 아이고 저건 내 건물이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저기 들어가서 살고 있네. 저거 내 건물이야 저거 내 건물. 내 땅 돌려다오. 내 건물 돌려줘. 해서 시위를 벌이다가 뭐 돌도 던지고 그랬겠죠. 근데 물론 뭐 돌을 던진다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돌 던졌다고 해서 이스라엘군은 탱크와 기관총으로 진압을 해 버립니다. 많이 죽었어요.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화 했지 않습니까? 뭐 어찌됐거나 뭐 연합군의 덕분인지 원자폭탄의 덕분인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해방을 맞아서 지금 뭐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지만 어쨌든 일본은 물러나갔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상황은요. 일제가 한반도를 꿀꺽 드신 다음에 아직까지 일제 통치치하다라고 보면 가장 비슷하게 이해가 된다라고 말들을 해요. 일부 학자들은.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식인들은 뭐 우리도 운동할 때 독립군 무력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안중근 의사 우리는 의사지만 절대 동의한다는 말 아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진짜. 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보냐에 따라서 관점이 확확 바뀌어요.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 지식인들도 자기 일가 친척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돌만 던져서는 안 되겠다. 이거잖아요. 우리도 총을 들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파타라는 무장 조직을 만들어요. FATAH 파타. 영어는 아니라 이게 아랍어로 이 승리, 쟁취라는 말인데 이 파타라는 무장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독립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군과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저쪽에선 탱크와 기관총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돌만 던질 수 있냐. 우리도 무장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파타를 결성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쭉쭉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 팔레스타인 투쟁사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큰 획을 그은 그런 조직입니다. 하여간 이스라엘의 욕심은요. 이 팔레스타인을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요. 현재 이스라엘 영토죠. 이 팔레스타인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욕심은. 땅이 너무 좁아. 응? 좀 넓히자. 이스라엘. 솔직히 이스라엘 국토는 그렇게 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야심을 또 품냐면 이스라엘 초대 총리인 그 국제공항 벤 구리온 총리와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모세 그 홍해 갈라지게 한 바다여 갈라져라. 그 모세가 이름이고 성이 다얀이에요. 이스라엘 그 예전에 그 역사 기록 사진들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이 양반인데 전쟁하다가 눈 하나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궁예 같이 한쪽 눈에 시커먼 안대를 끼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장군 군인이 한 명 등장을 해요. 모세 다얀이라고 어마무시 잔인하게 아랍인들을 학살하는 그 이스라엘 장군인데 요 두 사람이 나중에 뭐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하고 외무장관도 하고 강경파예요. 강경파.
모세 다얀과 벤구리온 딱 뭉쳐가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어이 모세 다얀 장군 앉아봐. 벤구리온 총리 잘 지내셨어? 뭐 맨날 만나면서 그런 소리를 뭐야. 앉아봐. 드르륵 의자 끄는 소리였어요. 드르륵 앉아봐. 이스라엘 땅 이거 너무 좁지 않아 이거? 나도 동감이요. 너무 땅이 좁은 것 같아. 우리 좀 땅 좀 넓혀볼까? 땅 따먹기.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어떻게 어디 따먹을까? 요 지도를 봐. 주변에 있는 이 아랍 국가들 말이야. 뭐 이집트도 그렇고 뭐 시리아 등등등등등. 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들이 비리비리해. 그치? 맞습니다. 정말 비리비리해요. 아주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이 기회 손대면 톡옥하고 넘어가는 중동 국가 이스라엘이 먹어버릴까. 요 기회에 야 이왕 땅 시작한 거 한번 필 받았을 때 그냥 쭉 나가버리자. 그래가지고 중동 다른 국가들 땅 따먹기를 하기로 요 두 인간이 마음을 의기투합을 해요. 그래 땅 좀 넓혀보자. 여기가 무슨 뭐 광명시흥 땅도 아닌데 투기도 아닌데 땅 넓히자. 그러던 찰나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일단 이스라엘이 아니 그 정도 지금 땅이면 만족을 해야 될 건데 이 정도 땅 가지고 만족 못하겠어. 지금 주위를 둘러보니까 말이야. 아랍 국가들 비리비리비리비리 하거든. 요때 확 그냥 꿀꺽 후럭잡잡 땅을 넓혀버리는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수에즈 운하 사건입니다. 수에즈 운하 뭐 최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 자빠졌을 경우에 똑같은 규모 400m 규모의 그 컨테이너선이 떡 가로막아가지고 배들이 통과 못했죠. 해결이 돼도 며칠 갔는데 왜 그러냐면 수에즈 운하에 하루에 50대씩밖에 못 지나가요. 그 운하예요. 근데 그 배가 좌초됐던 것이 이제 풀어졌을 때 대기하고 있던 배가 500대였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50대씩이니까 최소 열흘 정도 더 걸려야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잠깐 지도 보고 넘어가실게요. 수에즈 운하가 이게 아시아와 그 아프리카의 경계선인데 요번에 그 에버기븐호 그 컨테이너선이 딱 좌초됐을 때 위성 사진으로 찍은 거 보면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딱 사진 보면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오른쪽은 완전 허허벌판 사막이고 수에즈 운하가 그다음에 왼쪽은 논밭이고 그게 어떤 경계냐면 그 수에즈 운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위성 사진으로 사막으로 보였던 곳이 아시아고 그다음에 왼쪽 논밭이 보였던 것이 아프리카고 그거로 경계가 돼요. 수에즈 운하 요거 때문에 거의 뭐 9,600km를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유럽에서 출발한 배들이 다 지중해를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중해랑 지도 보고 계시 여러분들 거기 보면 길다랗게 조그만 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게 홍해예요, 홍해. 예전에 역사적 팩트는 아니겠지만 구약 성서에서 모세가 갈라져라 홍해야 샥 갈라져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그 홍해인데 홍해와 지중해를 딱 뽁 뚫어주는 게 이제 수에즈 운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세이브되는 거죠. 유럽에서 출발한 배들이 지중해 타고 더 가자 지중해로 가자 수에즈 운하 딱 통과하면 바로 홍해 타고 쭉 내려오면 바로 인도양이니까. 이게요 1869년도에 개통됐어요. 어마무시하게 옛날에 개통이 됐죠. 누가 만들었냐 이 수에즈 운하를. 물론 이집트 땅이니까 이집트가 주도를 했고 그 당시 기술이 없었겠죠. 이집트가 프랑스의 자본과 기술로 만듭니다. 1869년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프랑스가 했어요. 처음에는요.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수에즈 운하는 처음에 프랑스가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뚫고 만들었어요. 관리까지 하고 땅은 이집트 땅에 있지만 그런데 1869년에 뚫어놨어 프랑스가. 빰빰 2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더하기 2 하면 몇 년이에요? 1871년이죠. 이제 슬슬 기억하실 때가 됐는데 1871년에 그 프랑스랑 프로이센이랑 전쟁해가지고 또 나오나 비스마르크, 빌헬름 1세 등등등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 등등등 프랑스가 완전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때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으로 비스마르크가 그 거울의 방에서 독일 선포하고 그러면 프랑스가 졌으면 그때 나폴레옹 3세는 그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진 놈은 이긴 나라에 돈 내야 돼요. 여러분 그 역사에 나오는 무슨 강화조약 나오지 않습니까? 강화조약이 인천시 강화도에서 일어난 조약이 아니라 진 놈이 이긴 놈한테 돈 토해내는 조약이다. 강화조약인데 여기서도 강화조약을 체결했죠. 그때 프랑스랑 그 프로이센이랑 패전 비용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냐? 돈이 없죠. 나폴레옹 3세는 이 포로로 잡혔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갓 만들었던 프랑스가 2년 전에 따끈따끈하게 아이고 따끈해라 갓 만들었던 수에즈 운하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사가세요. 울랄라 수에즈 운하 사가세요. 돈이 필요해. 급전이 명동 사채를 쓸 수도 없고 수에즈 운하를 매물로 내놓는데 누가 사가냐? 영국이 바로 호록잡잡 사가요. 영국은 돈이 어디서 났냐? 훔쳤냐? 뽀리 깠냐? 뽀리 까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서울 사투리예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도 있나 모르겠지만 서울에 산다고 다 서울시민 아는 거 아시죠? 서울시 종로구에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조건이 충족되면은 순 오리지널 서울시민증을 이렇게 줘요. 그게 지금 인구 1000만의 서울에 13만 명인가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종로에서 인정한 오리지널 서울 토박이들. 그 토박이들 보면은 서울 사투리가 있대요. 대표적인 게 끝에 어미를 랑으로 끝내는 거. 내가 그랬걸랑? 내가 그거 먹었걸랑? 그 주현씨 서울 깍두기야. 그냥 자샤 이거 내가 그랬걸랑? 이게 서울 사투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사투리 겸 비속어일 수도 있는데 뽀리 까다도 서울 사투리로 훔치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영국이 돈을 훔쳤을 리는 없고 누가 돈 대주냐? 영국 정부님 지금 수에즈 운하 매물로 나왔다고요? 돈이 없죠? 우리가 돈 대주겠습니다. 또 로스차일드 금융이 등장해요. 그 유대인 금융 자본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영국이 얼씨구나 헐값에 나와있던 수에즈 운하를 후루룩 짭짭짭짭.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거의 사이좋게 공동 경영을 했다고 보면 돼요. 영국이라고 수에즈 운하를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경영을 해요. 이집트 땅이지만 이건 여담인데요. 수에즈 운하 때문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이건 진짜로. 왜냐면 기억나십니까? 러일 전쟁 때 이 육지에서 일본군과 러시아군이 싸우다가 중국 요동에서 싸우고 기타 등등 여순 감옥에 있는 여순에 싸우고 육군에서 밀리니까 러시아가 뭘 했냐면 당시로선 최강의 해군 함대인 발틱 함대를 이 대한해협으로 출동시키잖아요. 근데 발트에는 여러분 스웨덴 밑에 있어요. 노르웨이 밑에 그쪽 그 동네 거기에 있는 발트 함대를 삥 돌아가지고 대한해협 지금 대마도 앞까지 와야 되는데 일단은 북극해를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가다가 얼어 죽죠. 당연히. 마침 그때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러일 전쟁이 1904년도에 발생하잖아요. 1904년. 수에즈 운하는
1869년도에 개통했고 이게 러시아 이제 국방부에 들어가는 거지. 도스토옙스키 지금 수에즈 운하라는 어마무시한 운하가 뚫려가지고 우리 발트함대가 즉각적으로 대한해협으로 출동할 수 있다 스키. 그러면 일본 자파니스 함대 바로 박살난다 스키. 바로 수에즈 운하 이용 신청하라 스키. 결과적으로 이용을 못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발트 함대의 군함과 구축함과 순양함들이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통과하려고 하다가 이번같이 사태같이 자꾸 좌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을 때는 그 정도 사이즈로 지금 사이즈로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함대가 통과하기에는 너무 바닥이 얕은 거예요. 수에즈 운하가. 뭐야 이거 스케.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지고 저 밑에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가야 된다. 스케. 돌아가요. 그냥 처음부터 돌아갔으면 괜찮은 건데 이 배들이 통과될 줄 알고 발트 함대가 지중해 쪽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수에즈 운하 입구에서 다 몰려있다가 뭐야 통과 못해. 앞에 있는 배 빨리 좀 통과하라 스키. 좌초됐다 스키. 백 뒤로 후퇴.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대서양으로 나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희망봉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데 이번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수에즈 운하를 통과 안 하고 아프리카 희망봉 밑에 쫙 돌아서 가면 최소 9,600km를 돌아가요. 이게 배들이요. 돌아가자. 그때 말씀드린 같이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아프리카 희망봉 찍고 인도양 찍고 인도 거쳤다가 동남아시아 자카르타 찍고 싱가포르 찍고 대만 돌아가지고 대한해협에 딱 도착했을 때는 완전 전투력 만 상태의 일본 해군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제노 왔나 데스까? 와다시다치가 기다려 데스. 발포하라 데스. 빵빵. 그때 하도 돌아와가지고 이거는 뭐 정확한 정사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야사에는 기록이 돼 있거든요. 러시아 발트 함대가 너무 바다를 길게 돌아와가지고 이게 배가 좀 바다에 가라앉았대요. 밑에 덕지덕지 배 바닥에 전복, 홍합 이런 게 붙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떼고 물론 뭐 전복죽은 안 그래 먹었겠지만 그렇게 돌고 돌아와가지고 기 다 빠진 러시아 발트 함대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고 해봤자 뭐합니까? 기가 다 빨렸는데 거기서 대한해협 기억하시겠지만 러일 전쟁의 마지막 승부수는 여러분 대마도 지도를 보시면 섬 2개죠. 위에 섬 하나 있고 아래 섬 하나 있고 대마도 2개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간 지역에 해협 하나 있죠. 그 북섬 남섬 사이에 거기서 다 박살나요. 그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지금도 물론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 가지 않습니다. 대마도 혹시 가시면은 그때 일본군 승전 기념비 비슷한 게 거기 있어요. 지금요. 러시아 발트 함대가 여기서 다 박살이 났다. 어쨌든 이 수에즈 운하 쭉쭉쭉 계속 이집트 땅에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좋게 공동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운영을 해요. 그런데 빰빰 이집트에 나세르 대통령이라고 이게 아랍 민족주의자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해요. 나세르. 이 나세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서방 제국주의의 먹이가 되고 있는 아랍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너 시리아, 너 요르단,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깡이 없구만. 깡이 없어. 내가 선봉 쓸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 약간 아랍 세계에서 큰형님 노릇을 해요. 나세르 대통령이라고. 아주 굉장히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나세르 대통령이 딱 집권하자마자 뭐 하냐면 뭐야? 우리 이집트 땅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지금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맘대로 운영을 해?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러면서 1956년 7월에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 국유화를 시켜버려요. 야, 영국, 프랑스 방패!
어디 감히 보자니까 뭐 그 전에 있던 뭐 통치자들은 대충 퉁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나세르는 그 못 봐. 영국, 프랑스 당장 방패. 수에즈 운하는 오늘부터 이집트가 국유화를 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1956년 7월에. 그리고 이 나세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랍 민족주의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미워했는데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요. 영국, 프랑스는 방 빼고 앞으로 이스라엘 선박은 아예 수에즈 운하 통과 금지 선언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배 앞으로 통과 못해. 너희들 삥 둘러가 앞으로. 희망봉이군 어디군 말이야. 신국 너희 알아서 해. 자,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영국과 프랑스 발칵 뒤집히죠. 뭐야? 이집트? 어휴, 너희들 많이 컸다 야. 나세르 뭐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본데. 뭐? 우리 보고 방 빼. 우리가 뺄까?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격분한 거예요. 뭐라? 우리 배는 못 지나가? 수에즈 운하를 우리 보고 삥 뭐 희망봉 돌아가라고? 그래서 세 나라가 짝짝꿍을 해버립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야, 우리 저 나대는 이집트 한번 손보자. 아? 오케이. 뭐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본데 믿는 구석이 뭔가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그래도 약간 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방 뺐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아예 통과 못한다며. 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먼저 이집트 공격해. 선빵 치라고.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뒤에서 그때 너희들 도와주는 척 하면서 우리가 참전할게. 콜?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배가 통과해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 못 통과하니까. 그래가지고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전격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수에즈 전쟁이라고 하고 2차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 너희가 먼저 가서 이집트 좀 박살내고 있어. 그럼 우리가 뒤에 가서 슬쩍 우리가 참전할게. 그런데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은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 일단 개전 초기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본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미 이집트를 박살을 내 버립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도착했어요. 이제 우리도 한번 슬슬 몸 풀고 한번 전쟁 한번 참가해볼까? 이게 뭐야? 전쟁 다 끝났네 벌써. 이집트 거의 괴멸버리기네. 허허.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 신났어요.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 거봐. 댐빌 상대를 보고 댐벼야지. 이집트야. 너희들이 아직까지 무슨 뭐 파라오가 통치하는 무슨 스핑크스의 나라인 줄 아냐? 그냥 피라미드 가지고 그냥 관광 수입이나 받고 살지. 아이고. 야, 이 꼴 말아서 다 카이로 박살났네. 아유. 야,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그냥 영국, 프랑스, 이집트 크로스!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이집트 이 기회에 그냥 확 그냥 밟아버리고 재기 못하게 만들어버릴까? 그냥 멸망시킬까? 이집트가 실제로 그때 거의 국가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스라엘 한 나라도 상대를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초강대국이던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덤벼든 상태 아니에요. 이집트 파라오의 국가 망하기 직전이었나? 그런데 마침 그때 원군이 등장합니다. 이집트 걱정 말아요. 이집트의 원군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냐? 아메리카,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왜 이집트 편을 들었을까요? 간단해요.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뭐라? 오 마이 갓. 지금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인
우리 아메리카 상의 컨설테이션 상의도 없이 중동 문제 영국과 프랑스가 저거들이 지 마음대로 개입을 해? 오 마이 갓, 기분 나빠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 석유가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냐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석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중동 이 지정학적 문제에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과의 상의 없이 독자 작전을 펼쳤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미국 정부가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지금 2차 대전 때인 줄 알아? 영국과 프랑스 뭐 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지금은 우리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 이 지구상 원탑이야. 어우 자존심 상해.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전쟁 끝내려고 빨리 해요. 수에즈 운하를 너가 마음대로 뭐 쥐락쥐락 아우 와우 마이 갓.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를 거의 반협박을 해요. 지금 당장 전쟁 중단시키라고. 안 하니까 당연히 안 하죠. 영국과 프랑스가. 뭐야. 아니 뭐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면 이래도 되는 거야? 왜 우리 보고 전쟁을 우리 방금 도착했는데 가라고 하냐? 이때 미국이 뭘 하냐면 실제로 지중해에 미국 항공모함단을 파견을 해버려요. 항공모함 미 항모 전대를 파병을 해요. 바로 수에즈운하 앞에 딱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이 빨리 영국과 프랑스 좋은 말 할 때 전쟁 그만해라. 안 보여? 여기 지금 우리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와 있다 지금. 이럴 때 뭘 하냐면 그때 미소 냉전 시기였잖아요. 미국과 소련. 미국이 딱 개입을 하니까 소련도 개입을 해야 될 명분이 생긴 거라고. 그래서 러시아.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지. 소련도 이제 이 수에즈 운하 문제에 개입을 하는데 마침 그때 소련도 핵 실험에 성공해가지고 핵 무장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뭐 다 공개가 된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이 까딱 잘못하면 이 수에즈 운하 때문에 미소 강대국이 요 수에즈 운하 때문에 핵전쟁을 벌일 뻔도 했거든요. 그때 소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지금 핵 무장 상태다 소련. 너 영국과 프랑스 나대지 마. 빨리 지금 전쟁에서 발 안 빼면 우리 소련이 지금 갓 만든 따끈따끈한 공장에서 바로 나와. 시리얼 넘버 김나는 거 봐. 이 핵폭탄에서. 야 만지지 마. 어떡하! 공장에서 갓 나왔다니까. 진짜 그 공장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이 핵폭탄으로 핵 공습을 하겠다라고 소련이 협박을 해요. 거기다 또 미국은 뭐라고 얘기냐면 한숨 더 떠가지고 영국과 프랑스한테 뭐라 그러냐면 봐라. 영국과 프랑스 너희들이 지금 우리 미 항모 전단이 와 있는데도 방을 안 빼? 소련이 너희들 핵 공격한다고 하지? 만약에 소련이 영국과 프랑스를 핵 공격하면은 우리 미국은 안 도와주겠다라고 딱 선을 그어 버려요. 깨갱깽깽이죠. 지금은 영국과 프랑스도 핵 무장 상태지만 그때는 핵무기가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자기들도 다 봤어요. 불과 10몇 년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어떻게 잿더미가 되는지. 그거를 런던과 파리에 떨어뜨리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요. 오라라. 그래가지고 깨갱깽깽깽깽 영국과 프랑스가 이 핵공격 위협에 바로 백기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956년 11월 6일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에서 전격 철군을 해요. 우리 방 뺀다. 핵공격 그거 농담이지. 어휴 무서워라. 어휴 닭살 도는 거 봐. 어휴. 그리고 이스라엘은 조금 더 버텨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얘기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벌써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차하면 우리도 쏜다 이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조금 더 버티다가 해를 넘겨가지고 1957년 3월에 이집트에서 철군을 해요.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는
다시 이집트로 넘어가 버리고 영국과 프랑스 자존심 다 구겨졌어요. 자존심이 다 구겨진 영국과 프랑스, 어떻게 주름진 자존심에 삐뽀뽀뽀뽀 다리미질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